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법조인 출신 오선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이 두 사람의 SNS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판세 혹은 돌아가는 정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이 판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나경원 의원은요, 남편이 지금 현직 부장판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도 전 잘 알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글이 이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지금 SNS에 나타났었죠. 여러분과 함께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 오늘 나온 것은 아니고요. 평의를 도대체 몇 번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가늠하기가 힘든데 자, 읽어보시죠. 자,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어떤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첩보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버보다도 훨씬 정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전원일치라는 미명하에 8대0은 말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래서 쉽게 훼손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안전장치다.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 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 여기서요,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이거 지금 유념해야 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됐다.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었음에도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반대 의견입니다.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 자,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다. 양심에 따른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산다.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되어야 하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인용은 오직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반대 의견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 최고회의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만약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자, 민주주의는 효율보다 정당성을, 속도보다 절차를 중시한다.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허울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소수 의견까지 존중하는 진정한 헌법 수호의 정신이다. 8년 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이번에 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참고로 말이죠. 이 8년 전에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어차피 이제 헌재 가면 기각될 것이니까, 각하될 것이니까 일단 이걸 통해서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확고한 어떤 장점이 있다. 그렇게 봤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이 떨어진 추락된 권위를 씌울 수가 없다. 헌재에서 이겨서 돌아오면은 그것이 일시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제2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이 뭐 극소수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제 차명진 의원입니다. 자, 차명진 의원,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탄핵 재판 관련 소식을 올렸다. 헌재 애들이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추진한단다. 인용파가 많으니 당연 만장일치 인용 이렇게 결정난다는 소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장일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요. 5대3이나 4대4인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각이나 각하로 나가야 돼.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6명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판사 출신의 남편이 현직 판사이니 신빙성이 있는 소문일 것이다. 재판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무시하고 그냥 8대0으로 퉁친다고 국헌문란이다. 혼자 맞아 죽지 않으려고 같이 묻어간다고? 이 놈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연놈이 되겠죠. 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국민저항권 준비해야겠다. 자, 역사의 심판도 한가한 소리다. 당장 여기서 말하는 국민저항권은 무엇인지 다 알죠, 이제. 저도 이걸 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라든가 루마리아, 프랑스, 홍콩 이런 데서 일어났던 그 시 장면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연설 집회 아니죠. 자, 전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요 이 두 개의 글을 통해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설득력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걸 제시할 수가 있겠죠. 지금 헌법재판소 8명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만약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재판 선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8명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도 벌써 몇몇 의원들이 8명으로도 가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굳이 9명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민주당 쪽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 조국혁신당 쪽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만약 임명하라라고 하는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목을 맨 건 아니에요, 이들이. 자, 여기서 보면요. 좌파, 우파, 중간파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과연 몇 명이 인용할 것이고 몇 명이 기각 혹은 각하할 것인지 이렇게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저들이 만장일치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6명이 되었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여기 우리 법 연구에 국제임금법 연구에 이런 카르텔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한 카르텔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카르텔입니다. 요 밑에 보면요. 8명 재판관 중에 6명이 무려 6명이 지역 지방의 그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 출신들입니다. 거기 파견된 판사실에 거기서 어떤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요. 중도 보수로 불리는 우파로 불리는 사람들도 여기 2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정형식도 들어와 있고요. 조한창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이 들어와 있고 오히려 좌파에서 이미선이가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미선을 포함하게 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이슈만으로도 7명이 되는 겁니다. 6명 플러스 확실하게 여기 담보할 수 있는 게 이미선 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이슈로부터 벗어나 있는 딱 한 명은 이복형 한 명입니다. 이복형 한 명.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지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거기서 판사 시절에 거기 책임자로 있었다. 이게 일단 결정적인 고리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건 이들이 8대0으로 기각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를 다루자고 했는데, 그것은 다루지 않겠다. 기각, 8대0. 이게 저는 가장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6명 플러스, 이미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100%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플러스 1하면 7명. 남은 한 명이라면 여기 이복형일 가능성이 커요. 7대1인 거죠. 그래서 당신 혼자 있어봐야 의미 없으니까 들어와라. 8대0 만들자. 전원 일치로 가자. 8대0 가자. 이런 이야기죠, 이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6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지방선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책임 판사로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이미선까지 더하게 되면은
그냥 7명은 이미 확보되었다라는 일각의 이야기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차명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오직 국민 저항권만이 해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항권은요 인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허망합니다. 해도 안 될 거예요. 혁명만이 가능한데 혁명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혁명을 한다면 누가 할 겁니까? 광화문이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혁명을 한다라는 것은 젊은 피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한데 지금 젊은 피들이 거대 조직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 거대 조직이 아니라고요. 섞여서 그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젊은 피들만에 따라온 어떤 그런 별동대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촉박한 상황,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냥 희망 회로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누리 피디가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해드리는 것은 뼈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에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희망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저도 좋아요. 기부금도, 후원금도 잘 들어오고, 횟수도, 조회수도 많이 나와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구독자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